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사용하는 법, 특히 PPT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유용하게 잘 봐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전체 화면을 했을 때 확장 화면이 되게, 그러니까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 하시는 분들도 모니터 두 개 연결하시던지, 무선 디스플레이로 해서 뭐 아이폰이나 뭐 맥이면 아이폰, 갤럭시면은 IBM이면 갤럭시나 이런 핸드폰에 무선 공유 기능이 있죠. 그렇게 해서 화면을 또 확장하신다든지, 프로젝터 같은 거 또는 LED 연결해서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체 화면을 했는데 이 화면과 이제 이쪽에 전체 화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발표자 보기를 사용할 거예요. 발표자 보기 사용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는 자동이나 또는 여러분의 확장할 모니터 있죠?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모니터에서 이거 선택을 할게요. 모니터 여기 모델명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모니터를 뭐 3개, 4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3, 모니터 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모니터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F5를 누르면 이렇게 발표자 보기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같이 이 상태로 따라 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발표자 보기 화면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거 설정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삽입에 들어가 보시면 맨 오른쪽에 카메오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는 발표자가 얼굴이 나오게 녹화를 할 수 있거나 다른 송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카메오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우하단에 카메라 얼굴이 생겼죠, 모양이.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 웹캠에 있는 카메라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발표하실 때 이 카메라, 지금 제 웹캠은 지금 굉장히 어두운데 이 화면으로 얼굴이 나오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할 수 있고요. 이 카메라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마음대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카메라 토글을 누르시면 이렇게 꺼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발표 자료 텍스트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동영상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걸 구현해 봤는데, 동영상을 삽입해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놓은 거예요. 맨 뒤로 보내놓은 거고요. 플레이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영상의 배경이 계속 루프되는 이런 영상 어떻게 만드냐. 이거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동영상 삽입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0초부터 5초까지만 써주세요. 아니면 10초부터 2분까지만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 하실 때 이렇게 하단에 타임라인에서 필요한 부분 클릭 해서 여기서부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찾아서 대략 1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영상을 클릭하시고 반복 재생, 지금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비디오 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비디오 트리밍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와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었어요. 시작 시간을 내가 숫자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5초부터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는 0초부터 할게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여기서 숫자로 칠 수도 있지만,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초록이 시작하는 거, 빨강이 끝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자, 플레이 해보시고, 난 여기 얼굴 나오기 전에 할 거야. 그러면 한 프레임씩 이렇게 돌려서, 아,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가시면 돼요. 단 좀 불편한 거는 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타임라인, 아까 타임라인 이렇게 해서 갔던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플레이해서 멈춰서 이렇게 갔던 부분의 시간을 더 가볼까요? 제 로고가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짧네요. 3초보다 더 짧네요. 쭉 2초, 1초. 빠르게 돌릴게요. 빠르게. 여기까지 해서 대략 1초 768 정도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00, 01, 7, 6, 8 더 가볼까요? 8, 9, 7, 9까지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그래도 얼굴이 좀 나왔다가 조금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한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동영상 하나를 삽입하겠습니다. 동영상 비디오 삽입. 온라인에서 비디오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디바이스에서 저는 가져올게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영상이고요. 가지고 오고 재생을 눌러서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 재생할 건지 반복 재생할 건지 재생 후 다시 앞으로 올 건지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마우스 클릭시로 체크를 할게요.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F5를 누를게요. F5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발표자 도구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청중이나 다른 분들이 보게 되는 화면,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발표자들이 볼 수 있는 여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가 이렇게 된다.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그 첫 번째 애니메이션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 표시는 밑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냥 이런 기능이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발표자 보기 및 슬라이드쇼 바꾸는 건 이제 여기랑 여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슬라이드쇼 복제를 하면 이제 이 발표자 보기 화면에도 똑같이 그냥 슬라이드쇼 꽉 찬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화면이 편하기 때문에 발표자 보기 화면을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쇼 마침은 그냥 슬라이드쇼 마치는 버튼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가 있는데요. 여기 슬라이드 노트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발표 시 발표자 도구에서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 사용하는 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 슬라이드쇼 노트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발표 시 발표자 도구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를 제가 여기에 머카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메모 버튼 있죠. 메모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합니다. 자, 여기 칸이 너무 작아, 나는 글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면 요 위에 선에다가 경계선에다가 화살표를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 조정해서 여기다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머카 안녕하세요 먹기님입니다 이 화면이 바뀌었죠. 이거를 글씨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갈게요. 자, 이 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자, 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 마우스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쪽 마우스에 이렇게 마우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마우스보다 뭐 레이저 포인터나 펜 이런 걸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 사용하는 거예요. 자, 펜 툴. 그래서 이쪽 클릭하시고 레이저 포인트 사용할지 펜, 형광펜을 사용할지 뭐 잉크 색깔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의 형광펜을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마우스가 이렇게 나가서 이 위에서 실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하지만 이 마우스 요 펜 모양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발표자 보기 화면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보시면 이 마우스 포인트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포인터가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화면에서 조정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펜도 마찬가지고 레이저를 보시면 그리고 이거 지우시려면 지우개 하셔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지워볼게요. 그리고 다시 레이저 포인트를 가시면 레이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위치랑 여기 있는 거랑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NDI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내부 네트워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위아래가 약간 조금 다른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자, 다음 툴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화살표 옵션이 있어요. 화살표 옵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화살표가 레이저 포인트로 다시 화살표로 바꿔 놓을게요. 기본 이런 레이저 포인트나 펜 형광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끄면 이렇게 꺼지죠. 자, 이때 이렇게 나가면 화살표가 나가잖아요. 화살표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펜 툴에서 화살표 옵션 숨기기 하시면 여기 위에서는 발표자로 위에서는 이 마우스가 보이지만 발표자 도구에선 보이지만 이렇게 나가면 제가 나갔는데요. 똑같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여기서 우측 클릭하시고 포인트 옵션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고요. 자, 다시 화살표에서 표시하게 해놓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하단에 보시면 이 하단에 메뉴들이 있어요. 이건 이전으로 가기, 다음으로 가기고, 이게 펜툴인가요? 여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펜툴이 있어요. 이런 걸 이 복제화면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용할 때 앞에 이런 메뉴들이 보이면은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민낯을 공개한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메뉴들은 보이지 않고 딱 바로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연동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버튼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 또는 발표를 할 때도 질의응답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자, 여러분 몇 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3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슬라이드의 번호 표시는 보시면 여기에 14분의 2, 지금 14 슬라이드 중에서 얘는 2페이지인 거고요. 얘가 1페이지죠. 1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건 가장 하수, 이거나 뭐 이 화살표로 가는 거 똑같아요. 다 하수. 기본이죠. 하수라기보다 기본. 자, 10페이지로 갈 때 두 번째 중수 10번 10 누르시고 엔터 누르면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다. 5 넘버 키에는 넘버가 켜진 상태로 넘버 패드에서는 5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5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 넘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유인물 뽑아온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넘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슬라이드 보기라는 그런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여기 있는 수많은 페이지들이 딱 떠요. 그래서 시간 스케줄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시간 스케줄을 클릭하시면 시간 스케줄 슬라이드로 바로 갑니다. 차트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러면 차트 슬라이드 5페이지죠.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 5페이지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찬양팀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송폼을 줘놓고 송폼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후렴했다가 후렴을 또 반복했다가 갑자기 A, B, C,
A, B, C로 하는데 뭐 갑자기 A, B, A, B, B, C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구성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에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가 어디지? 아 여기구나 찾아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모든 슬라이드 보기 켰을 때 이게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를 보려면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알면 이렇게 작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키우면은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주황색 불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페이지가. 그래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12페이지로 옮겨갔고요. 여기서 엔터를 눌러도 이렇게 12페이지로 갑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마우스로 따라가셔도 되고. 네, 이렇게 기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 중에서 좀 이런 차트 같은 거 보는 페이지 또는 작은 사진을 보는 페이지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돋보기 슬라이드 모양의 슬라이드 확대, 이 돋보기 모양의 슬라이드 확대 모양인데요.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요 네모, 지금 이게 16대 9 화면이니까 16대 9 화면으로 이 네모가 생기는 이 네모 이 영역 안에 돋보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범주 1, 범주 2를 좀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더 크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뒤에 표에 취소는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뒷페이지의 표에 그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해서 돋보기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해요. 더 크게 보거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할 때 확대, 축소 버튼이 있는 겁니다. 작게 할 때는 축소예요. 이렇게. 자, 슬라이드를 하다가 잠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블랙 페이지를 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때 슬라이드 쇼를 검정으로 설정 취소합니다. 이게 누르시면 이렇게 검정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취소. 이거는 단축키 B. 지금 한글이 되어 있어서 단축키가 안 먹었네요. 다시 한영어로 바꿔서 B 하시면 블랙으로 되고요. 다시 B 하시면 풀리고요. 하얗게 만들고 싶으시면 W, 화이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자막 기능을 만들어 놨네요. 얘네가 자막 켜고 끄기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통해서 얘가 인식을 해요. 비교적 정확하네요. 먹카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항목 1 범주 1에는 4.5 이런 식으로 자막 인식해서 자막으로도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게도 할 수 있네요.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막을 끄는 버튼이 이렇게 자막을 다시 한번 켜보시면은 키시고 이 화면에서 우클릭하시면 자막 설정에서 이렇게 자막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버레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쪽에 오버레이 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슬라이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셨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음성 언어, 자막 언어도 바꿀 수 있네요. 음성 언어를 한국어로 하고 이거를 이렇게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 영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이렇게 번역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디오가 조금 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거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또 저보다 발음이 좋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이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는 발표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존재를 하네요. S, T, T,
라는 기능, Speak to Text 기능을 탑재하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가야 할 길이, 음성 인식에 대해서 조금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카메라를 만들었죠. 카메라 토글을 만들었죠. 이 첫 페이지에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카메라 모양, 카메라 토글을 켜볼게요. 아까 제가 만든 대로 이렇게 켜졌죠. 이렇게 해서 제 카메라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강의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나로, 다른 뭐 기계 없이 그냥 노트북 하나로, 또는 뭐 PC에 웹캠 있으면 웹캠 하나로 이렇게 PC 하나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모든 페이지에 다 카메라를 넣어야 돼요. 또는 카메라 안 들어가도 되는 페이지들은 빼도 되죠. 반대, 아니면 아예 한 페이지를 카메라 꽉 채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렇게 쭉 슬라이드만 나가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시 얼굴이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가 편집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옵션을 더 보시면 아까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한 옵션들이 있고요. 또는 발표자 목에 숨기기 하면 이 화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면 어둡게 하기, 흰색으로 하기, 아까 여기 있는 버튼에서 제가 WB 보여드린 거고요. 뭐 자막 설정 똑같고, 카메라 웹캠을 몇 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웹캠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든 동영상 페이지예요. 동영상 페이지인데, 동영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재생 설정에서 여기에서 재생 설정 보겠습니다. 재생 설정에서 시작할 때 자동 실행할 거냐, 마우스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거냐, 클릭할 때 실행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우스 클릭 시 실행은 Shift F5를 이 전 페이지부터 할게요. 전체 여기부터 다음에서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하는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플레이 되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ESC에서 자, 재생 자동 실행은 바로 전 페이지에서 넘어오면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면 바로 시작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재생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클릭할 때는 이렇게 다음으로 그냥 가면은 실행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줘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어떻게 다 아시는 기능이시죠?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몰랐던 게 있으면 그 하나가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니까 이거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더 좋은 팁들, 더 좋은 영상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바.